야담과 옛날 이야기 가득한 백세야담. 정말 재밌어요. 저처럼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옛날 옛적 어느 고을에 몰락한 양반댁이 있었습니다. 문과 출신의 댁과 급제자가 있었던 4대 이상의 양반 가문이었지요. 하지만 과한 혼례와 장례, 뇌물 등으로 가산을 탕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역관 일에 개입했다가 사기 피해까지 당한 일도 있었지요. 그래서 지금은 아주 초라한 초가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돛돌은 이미 기울어졌고 기와 위에는 이끼가 눌러앉아 쥐새끼들만 산다고 해도 이상할 것이 없었지요. 하지만 이 집에는 눈에 띄게 곱고 어여쁜 자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언니의 이름은 장서운. 키가 크고 눈매가 깊어 한번 웃으면 고을 아이들조차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여동생의 이름은 장소양. 얼굴이 작고 눈이 반짝였습니다. 살갗이 희어 초록 이파리 위에 핀 아침 이슬 같았지요. 두 사람은 모두 고왔지만 어릴 때부터 성격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언니 서운이는 욕심이 많아서 양보할 줄 몰랐지요. 놀이개를 가지고 동생과 장난을 칠 때도 늘 삐치고 화를 냈답니다. 서운이는 그럴 때마다 부모님 앞에서 응석을 부렸습니다. 동생의 말을 믿고 진짜 서운이라고 지은 것이냐며 떼를 쓰는 것이었지요. 그만큼 두 자매는 자주 싸우면서도 완전히 틀어질 것이 불안해 다시 화해하는 사이였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도 힘든 이 집에 혼담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갑부로 알려진 환관애였지요. 어머머. 그럼 우리 이제 먹고 사는 문제 다 해결된 건가요? 경거망동 말거라. 환관에는 이상한 소문이 있어. 무슨 소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많은 돈을 어디서 벌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전란 때 군자금을 우연히 발견했다는 소문도 있고, 몰래 외관과 비밀 거래를 했다는 말도 있어. 완전 흥미로워요, 아버지. 이거사, 무엇이 흥미롭단 말이야? 너는 무섭지도 않느냐? 차라리 죽은 자와 거래를 했다든가, 외딴 산속에서 도깨비에게 방망이를 얻었다는 이야기가 더 재밌을 텐데. 아버지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녀석이 어미 뱃속에 나왔는고? 그런데 옆에서 듣고 있던 소양이가 조심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돈을 벌었든 우리에게는 그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야 그렇지만, 소양아, 아무래도 환관에는 마음에 걸린다. 그 집 아들 녀석 얼굴을 본 사람도 별로 없단 말이다. 내가 그래도 양반이지 않느냐? 수소문을 했는데 환관에에 대해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 너무 이상하지 않느냐? 아무렴 어때요, 아버지? 그냥 우리 소양이 보내요. 그래야 땅 하나라도 받지 않겠어요? 너는 좀 가만히 있거라. 아버지, 저는 환관의 아드님에게 시집을 가겠습니다. 소양아, 정말 괜찮겠느냐? 우리 집이 살 방법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를 볼 면목이 없어 매일 밤에 잠을 못 이뤘답니다. 그러니 아버지, 어서 저를 보내주셔요. 아버지는 그만 두 딸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소양이는 조촐한 혼인을 치르기로 하였습니다. 몰락한 양반댁이라서 축하해주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지요. 그냥 동네에서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뭐 얻어먹을 것이 있을까 하고 찾아온 거지들도 있었답니다. 아버지, 그 무섭게 생긴 환관의 아드님은 언제 오신대요? 언니 서운이가 속삭이자 아버지가 얼굴을 찡그리는 것이었습니다. 못하는 소리가 없구나. 그리고 내가 언제 무섭게 생겼다고 했느냐? 그 얼굴을 본 사람이 없다고 했지. 말을 바로 하거라.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소양과 혼인할 남자가 천천히 등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멀끔하고 듬직한 남자 한 명이 나온 것이 아니겠어요. 소양이도 놀랐지만 언니 서운이도 입이 벌어질 정도로 깜짝 놀랐지요. 그만큼 환관의 아들이 잘생긴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이 환관의 아드님인가 봐요. 근데 너무 잘생겼는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거 진짜였어요? 아버지는 대답은 하지 않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크게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훤칠한 남자가 나왔으니 말이에요. 우리 딸 잘 부탁합니다.
아버지는 절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돈 체면에 절은 할 수 없으니 고개만 푹 숙이고 말았지요. 소양이도 이상하게 눈물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황간애에 대한 소문이 좋지 않아서 내심 걱정이 많았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소양이의 서방님이 될 남자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소양이도 모처럼 설렜지요. 해가 저물고 소양이는 신방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백주와 편육, 전병과 강정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고 아들 많이 낳으라는 뜻으로 대추와 밤도 놓여 있었지요. 그 앞에는 촛불이 은은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소양이는 절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역시 소문은 소문일 뿐이야. 괜히 걱정했구나. 이제 우리 아버지와 언니 잘 사는 일만 남았어. 얼마 가지 않아 문이 열리고 기다리던 서방님이 들어왔습니다. 부인, 오래 기다리셨구려. 아닙니다, 서방님. 잘 차려진 음식을 보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말씀도 참 곱게 하시는구려. 듣던 대로 정말 미인이구려. 서방님도 참 수려하십니다. 그러다 그만 소양이가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부인, 이 좋은 날에 왜 우시는 게요? 송구합니다, 서방님. 실은 여기 오기 전까지 불충을 가득 담고 있었습니다. 불충이라니요. 자세히 말씀해 주시지요. 서방님은 사연을 듣고는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였습니다. 소양이는 그런 서방님의 중정을 눈치채지 못하고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우리 아버지도 꺼리셨습니다. 혼담이 들어온 것만으로도 기뻐할 일이었으나 소문이라는 것이 워낙 무서운지라. 부인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오. 그러니 이제 눈물을 거두시오. 소양이는 겨우 마음을 진정시켰답니다. 이렇게 다시 보니 서방님의 용모는 참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행이라고 안심하는 것이었지요. 우리 아버지는 과거 시험을 치렀으나 부정입격이라는 이유로 낙방을 하셨소. 억울한 일이었지요. 그래서 세상을 등지시고 농업에 관련한 학문을 닦으셨다오. 선조께서 농업 실패로 소가리를 많이 하셨지요. 그러다 실용적인 서책을 집필하시다가 상단과 비밀 거래를 하였답니다. 아버지께서 집필하신 서책에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기술이 있었지 뭐요. 신분의 제약이 있으셔서 공식적으로 인정은 못 받으셨지만 큰돈을 벌게 되었답니다. 저는 어릴 때 이 사연을 듣고 우리 아버지를 벽촌제호라고 불렀습니다. 벽촌제호라고 하셨습니까? 그렇소이다. 제가 어릴 때 읽은 책에서 본 글자를 제멋대로 합친 것이요. 벽촌에 사는 제왕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소.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정말 몰라봬서 송구합니다, 서방님. 이제야 모든 사정을 이해했습니다. 소양이는 또 울음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오늘은 정말 기쁜 날이 아니오. 그러니 그만 우시오, 부인. 그렇게 소양이는 서방님과 함께 꿈 같은 밤을 보냈답니다. 해가 뜨자 소양이는 얼른 부엌으로 갔습니다. 이제 엄연히 황간의 며느리였으니까요. 부엌에는 시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아가야, 벌써 일어났구나. 어머님, 저를 깨우시지 그러셨어요. 아니다, 아가야. 이렇게 휑한 동네에 오느라 네가 고생이 많았구나. 소양이는 또 눈물이 나오려고 하였지요. 어머님도 이렇게 좋은 분이신데 감히 그런 소문에 휘둘린 내가 참 원망스럽구나. 내가 앞으로 진짜 우리 어머니처럼 모실 것이야. 시어머니는 포근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내 앞에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효도를 받은 기분이로구나. 너처럼 효심 가득한 아이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단다. 소양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서방님은 아침 일찍 어디 가셨나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약간 당황하는 눈치였습니다. 그것이 말이다. 아침 일찍 사냥을 나갔단다. 소양이는 서방님이 사냥하는 모습을 상상만 해도 듬직했습니다. 그럼 우리 서방님 드실 밥을 지어야죠. 걱정하지 말거라. 이미 내가 지어놨으니. 어머님께서 벌써 지으셨다니요. 저에게 미리 말씀하시죠. 아니다, 아가야. 어제부터 고생 많았는데 방에 들어가서 푹 쉬고 있거라. 그럼 알아서 들어올 테니. 소양이는 어쩔 수 없이 방에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미 밥까지 지어 놓았으니 소양이는 사실 딱히 할 일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말씀대로 그저 방에서 앉아 쉬는 것밖에 없었지요. 그렇게 해가 저물고 서방님이 돌아왔습니다. 서방님, 사냥은 잘 끝내고 오셨는지요? 부인, 미안하오. 오래 기다리게 했구려. 아닙니다. 그런데 무엇을 사냥하고 오셨습니까? 그런데 서방님 이마에 땀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소양이는 서방님이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요. 꿩을 몇 마리 가져왔어. 그러셨군요. 그런데 입욕을 하지 않으셨나요? 서방님은 또 당황하는 눈치였지요. 뭔가에 들킨 것처럼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내 정신 좀 보시오. 어서 물동이에 데운 물을 부어야겠구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서방님. 아니오, 부인. 부인은 어제부터 고생이 많았지 않았어. 그러니 어서 쉬시오. 그렇게 서방님은 다급히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서방님의 행동이 이상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겠지요. 소양이도 이상하여 밖으로 나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큰 물동이에 데운 물을 붓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소양이는 당연코 며느리의 몫이라고 여겼지요. 어머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시어머니가 화들짝 놀라서 대야를 떨어뜨리지 뭐예요. 옆에 있던 서방님도 기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인, 기척도 없이 그렇게 들어오면 어쩌. 저는 그저 어머님을 도와드리고 싶었던 것뿐인데. 여기 일은 신경 쓰지 마시고 방에 들어가서 쉬시오. 소양이는 서방님의 다그치는 듯한 태도가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대야를 떨어뜨린 시어머니가 벌벌 떨고 있는 것이었지요. 아침에 그렇게 따스하게 대해주시던 시어머니가 맞는지 의아한 것이었습니다. 목욕을 마치고 들어온 서방님은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아까는 걱정을 끼쳐드려 미안하오. 그런 말씀 마소서. 제가 눈치가 없어서 그만. 시어머니 대신 물을 채워드리려고 그런 것뿐입니다. 당연히 저도 알지요. 우리 어머니께서 절 워낙 아끼시느라 그렇소. 아버지께서 편찮으신 뒤로 저희 일을 도맡아 하고 계시지요. 부인이 대신 그 일을 하면 아들을 뺏긴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소. 어쩜 그럴 수가. 그만큼 서방님을 사랑한다는 게 아닙니까? 그렇지. 역시 부인은 이해해 주시는구려. 소양이는 또 울음이 터졌습니다. 부인, 그러지 말고 어서 누웁시다. 오늘 사냥을 하고 왔더니 정말 피곤하구려. 그렇게 소양이는 찜찜한 기분으로 서방님과 하룻밤을 보냈답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서방님이 매일같이 나가서 늦은 밤에 들어오는 것이었지요. 시어머니는 그럴 때마다 사냥에 갔다, 친구 집에 놀러 갔다, 아버지 심부름으로 먼 지방으로 갔다 등 둘러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해가 떨어지면 서방님이 들어오는 것이었지요. 소양이는 하는 일 없이 시간만 흐르니 조금씩 답답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언니 서운이가 찾아온 것이었지요. 시어머니는 서운이를 따스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소양아, 무슨 일 있니? 안색이 안 좋아. 그게 말이지. 언니는 아버지하고 잘 지내? 당연히 잘 지내지. 땅도 하나 떼어주시고 패백하고 예단도 어마어마하게 주셨지 않니? 아버지도 이제 살이 좀 찌셔서 산책도 자주 다니셔. 다행이다, 언니. 그런데 소양이 얼굴은 여전히 좋지가 않습니다. 너 무슨 일 있구나? 어서 이 언니한테 다 말해. 사연을 들은 서운이는 무릎을 탁 치는 것이었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지. 왜 그래, 언니? 보나마나 뻔한 거 아니겠니? 두 집 살림하는 거야. 소양이는 도저히 그런 상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평소 뺏기는 것도 싫어서 잘 삐치는 언니만이 할 수 있는 상상이었지요. 말도 안 돼요, 언니. 시어머니하고 서방님이 얼마나 잘해주시는데. 아버님은 편찮으셔서 말씀을 잘 못하시지만 나한테 세아가 하면서 얼마나 덕담을 해주시는데. 너 서방님이 들어올 때마다 땀을 뻘뻘 흘린다고 하지 않았어? 뻘뻘 흘리는 정도는 아니고 좀 다급해 보인다고 할까. 그러니까 의심이 가는 거지. 두 집 살림하면 얼마나 바쁘시겠니? 소양이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만 나왔습니다.
밤마다 들어오는 서방님이 이상하지만 도저히 그런 심성이라고는 상상도 못하는 것이었지요. 언니가 과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지 말고 이 언니하고 따라가 보는 게 어때? 서방님을 미행하자는 거야? 그렇게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고 너도 답답하니까 이 언니한테도 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는 이 언니하고 따라가 보자. 결국 소양이는 언니와 함께 서방님을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궁금해서 잠도 오지 않을 것 같았지요. 그날 밤에도 서방님은 다급한 얼굴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최대한 침착해 보이려는 태도 때문에 불안해지는 건 소양이었습니다. 소양이는 그날 밤에 도저히 서방님과 하룻밤을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서방님 손길을 거부한 셈이었지요. 그렇게 아침이 되자 서방님은 조심스럽게 방을 나갔습니다. 자는 척하던 소양이는 바로 눈을 뜨고 조심스럽게 일어섰지요. 서방님, 제발 아니길 바랍니다. 나갈 채비를 하던 소양이는 시어머니를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오늘도 부엌에서 열심히 밥을 짓고 계셨지요. 어머님, 저의 불충을 용서하소서. 그렇게 소양이는 언니와 함께 서방님을 따라갔습니다. 서방님의 발걸음이 빨라지니 소양이와 언니도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그런데 서방님은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언니의 말대로 두 집 살림이라면 또 다른 기와집으로 들어가야겠지요. 역시 우리 서방님은 두 집 살림을 할 뿐이 아니야. 그런데 소양이와 언니가 도착한 곳은 초가집이었습니다. 이런 숲속에 초가집이 있다는 것도 이상했지요. 아니나 다를까 서방님이 초가집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소양이의 시어머니가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손에 큰 보자기가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지나갈 때 음식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소양이는 직감적으로 보자기 안에 부엌에서 지은 밥과 음식이 있다고 확신했지요. 어머머, 저것 좀 봐. 네 시어머니도 두 집 살림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 그게 무슨 말이야, 언니? 이제야 이해가 된다. 네 서방님은 애초 혼인한 여자가 있었고 너는 첩이었던 거야. 시어머니가 너한테 잘해줬던 건 미안해서 그랬겠지. 네 서방님이 하도 첩을 들여달라고 조르지 않았겠어? 시아버지는 그런 철없는 아들 때문에 드러누웠겠지. 그렇다고 해도 소양이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볼 수 없는 인자한 미소의 시어머니. 몸이 편찮으신데도 굳이 일어서서 손을 따스하게 잡아주신 시아버지. 그리고 어떻게든 이해를 돕고 사랑해 주려고 하는 서방님. 언니 서운이의 말을 완전히 믿을 수가 없는 이유였지요. 믿지 못하는 눈치구나? 그럼 뭐 어쩔 수 없지. 언니, 뭐 하는 거야? 뭐 하긴, 저 초가집에 들어가서 본처의 면상을 좀 봐야겠다. 감히 내 동생 가슴에 못을 박다니 말이야. 그러지 마, 언니. 그러던 중에 시어머니가 초가집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은 너무나 슬퍼 보였지요. 지켜보던 소양이도 눈물이 앞을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할 거야? 정말 두 집 살림인지 너도 궁금하잖아. 이렇게 또 집으로 돌아가서 소갈이 할 거야? 나 같으면 벌써 들어갔어. 소양이는 주먹을 꽉 쥐고 언니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언니 말대로 이대로 집에 돌아가면 또 잠이 안 올 것은 뻔하니까요. 그렇게 소양이와 언니는 서로 손을 꽉 잡고 초가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보이지 않을 정도로 멀리 떨어져 있었지요. 소양이가 먼저 초가집에 들어가면서 서방님을 불렀습니다. 서방님? 서방님. 근데 이게 무슨 냄새인지. 소양이는 이상한 냄새 때문에 절로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언니 서운이는 이미 손으로 코를 막고 있었지요. 이거 짐승 냄새 아니야? 그때였습니다. 초가집의 방에는 사람이 잘 때 쓰는 침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양이와 언니 서운이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다름 아닌 돌탑이었습니다. 초가집 방에 돌탑이라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그리고 언니 서운이가 말한 것처럼 야생 짐승에게서 나는 냄새. 그리고 돌탑 앞을 지키던 뭔가의 소양이와 언니가 기겁을 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늑대였지요. 시커먼 늑대가 초가집의 방에 있다니. 그것도 돌탑 앞에 앉아있는 늑대는 대체 무슨 광경일까요?
소양이와 언니는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언니는 어릴 때부터 발이 빨라서 도망도 잘 다녔지요. 동생인 소양이를 떨구고 도망친 일도 많았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네요. 소양이는 그만 발을 헛디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언니는 그런 소양이는 신경도 못 쓰고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주랭랑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소양이는 언니를 불렀지만 야속하게도 돌아올 리가 없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그 무서운 늑대가 소양이 앞에 와 있었습니다. 소양이는 너무 무서워서 소리도 지르지 못하였지요. 발은 돌처럼 굳어서 일어서지도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대로 나는 죽나 보다. 아버지, 어머니, 먼저 떠나는 이 불효자를 용서하소서.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부인, 내 말 들리시오? 소양이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서방님의 목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분명히 꿈이겠지요. 순간 소양이는 이게 다 서방님을 의심하다 꾼 악몽이구나 했습니다. 안심하고 눈을 뜨는데 그 늑대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소양이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부인, 나요. 서방님이요. 소양이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늑대는 잠시 망설이더니 한복 한 벌을 보여줬습니다. 서방님이 아침에 입고 나갔던 그 한복이었습니다. 서방님? 그렇소, 부인. 지금까지 말하지 않아서 미안하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실 서방님의 아버지는 정당하게 돈을 벌었던 것이 아니었답니다. 영구가 힘들던 차의 시골에서 쉬던 시아버지는 산골 농부들과 무녀들, 떠돌이 노인 등의 지식을 빌려서 개발한 것이었지요. 그 사람들은 모두 그 서책과 관련해서 대가라도 얻을 줄 알았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철저히 외면하였고 혼자서 모든 돈을 챙겼지요. 거래를 했던 상단에게도 혼자서 모두 개발한 것이라고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산골 농부들과 무녀들, 떠돌이 노인들은 분노하여 무당을 한 명 찾아갔습니다. 무당 역시 시아버지가 괘씸한 것이었지요. 그래서 늑대의 혼이 깃든 저주를 아들에게 내린 것이었습니다. 서방님은 태어날 때는 총명하였지만 사춘기가 되기도 전에 점차 늑대로 변해갔습니다. 서방님의 비밀을 알게 된 머슴과 여종들은 죽거나 먼 타지로 떠났습니다. 시아버지가 손을 쓴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속을 쓰린 시아버지는 결국 알아놓은 것이었습니다. 서방님은 낮에는 집에 있을 수 없으니 초가집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배가 고픈 아들을 위해 아침부터 일어나서 손수밥을 지은 것이었습니다. 사연을 들은 소양이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 미안하오, 부인. 이렇게 저희 정체를 알게 된 이상 더는 부인과 함께 할 수 없겠지요.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서방님? 제가 서방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십니까? 정녕 이대로 저에게 떠나라는 말씀이십니까? 처가에 넘긴 땅과 재산은 모두 가지셔도 됩니다. 부인에게도 넉넉히 재산을 챙겨드릴 터이니 그만 저 같은 놈을 잊으시고 떠나십시오. 그럴 수 없습니다, 서방님. 제가 무슨 수를 쓰더라도 서방님을 돌려놓을 겁니다. 서방님을 돌려놓으려는 시도는 많았답니다. 시어머니가 제사도 지내고 무당도 불러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지요. 무당이 하는 말로는 그 저주가 깊이 내려앉았다는 것입니다. 소양이도 그날 이후로 수소문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언니 서운이는 펄쩍 뛸 일이었지요. 소양아, 너 제대로 미쳤구나? 어찌 그런 사람이랑 산다는 거야? 난 상상만 해도 소름이 끼친단 말이야. 그런 말 하지 마, 언니. 얼마나 가련해. 서방님의 잘못도 아닌 일로 그런 저주를 받아야 한다니. 그날 이후로 소양이는 매일 밤에 종이에 소원을 적어서 태워 올렸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부디 우리 서방님의 저주를 풀어주소서. 소양이는 종이가 잘 타지 않거나 그을음이 흩어지면 바로 무당을 불러서 제의를 베풀었답니다. 아무런 말도 안 해주던 무당도 소양이의 정성에 감동하였답니다. 소양이는 무당이 일러준 대로 문전 앞에서 종이를 석장 태우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부디 우리 서방님의 저주를 풀어주소서. 그렇게 무리하던 소양이는 땀을 흘리다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도 눈물을 흘리며 소양이를 간호하였지요. 이렇게 심성 착한 며느리가 왔는데 아무래도 이대로 떠나보내야겠구나. 하지만 소양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종이에 소원을 적고 태워 올렸습니다. 하늘도 소양이의 정성에 감동했을까요? 연기와 그을음이 갑자기 하늘 위로 휙 하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것은 좋은 징조가 아닌가. 그때였습니다. 태우고 올라간 종이가 거짓말처럼 다시 소양이 앞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종이에는 뚜렷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서 두 고개를 넘으면 희한해 보이는 비석이 있느니라. 비석 앞에 초가집으로 들어가면 총각 한 명이 자고 있을 터이니 자고 있는 총각 옆에 있는 구슬을 탕에 넣어 서방에게 먹이거라. 소양이는 두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종이는 마지막 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너의 앞에 시험과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지니. 그렇게 종이는 태워서 사라졌습니다. 소양이는 얼른 떠날 채비를 하였지요. 이것은 분명히 하늘이 준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종이에 적힌 대로 두 고개를 넘었더니 비석이 보였습니다. 비석 주변으로 바위가 박혀 있어 희한하게 보입니다. 여기로구나. 그리고 진짜 비석 앞에 초가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초라하지만 그 주변으로 이상한 기운이 뿜어져 나오는 것 같았지요. 소양이는 천천히 들어갔습니다. 진짜 총각 한 명이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옆에 영롱한 불빛을 내는 구슬이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뭘까? 너무 아름답구나. 서방님만 아니라면 바로 가져가서 팔고 싶구나. 그럼 많은 돈을 벌겠지. 구슬을 탐낸 소양이는 바로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아니지 아니야. 이건 서방님에게 먹여야 할 구슬이야. 소양이는 천천히 총각 옆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소양이는 하마터면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총각의 다리 사이로 꼬리가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설마 구미호? 소양이는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늑대로 변한 서방님을 만났을 때처럼 발이 굳고 말았지요. 정신 차려야 해. 서방님이 기다리고 있어. 소양이는 눈을 꼭 감고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이마에서 땀이 줄줄 흐르고 있었고 입안은 벌벌 떠느라 달그락거리는 소리까지 들렸답니다. 소양이는 들킬 것이 두려워 숨을 삼키고 또 삼켰습니다. 그렇게 구슬은 소양이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구슬을 잠시 지켜본 소양이는 그 영롱한 불빛에 또 한 번 빠져들었습니다. 구슬을 훔친 소양이는 천천히 초가집을 나왔지요. 총각은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막 초가집을 나오려는데 총각이 급하게 일어서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깜짝 놀란 소양이는 소리를 지르며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언니를 따라갈 때처럼 젖먹던 힘을 짜내서 힘껏 달렸습니다. 한평생 소양이가 이렇게 빨리 달린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총각은 초가집에서 나오지 않았답니다. 대체 그 구미호는 무슨 생각일까요? 왜 따라오지 않는 걸까? 소양이는 얼른 서방님이 있는 초가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양이의 발이 뭔가에 걸린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설마 늪이란 말인가? 분명히 오는 길에는 늪이 없었는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그리고 그 앞에 말로만 듣던 구미호가 나타났습니다. 감히 내 구슬을 훔쳐가다니. 소양이는 너무 놀라서 일단 용서부터 빌었지요. 이대로 죽을 수는 없으니까요. 부디 저를 용서하소서. 저주에 걸린 서방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연을 들은 구미호는 피식하고 웃는 것이었습니다. 살고 싶으냐? 예. 부디 절 용서하소서. 거기는 진실을 말하면 죽는 늪이니라. 거기서 살아서 나오고 싶으면 서방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해야 한다.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방금 말한 대로야. 서방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라. 그럼 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소양이는 서방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었지요. 서방님에게 구슬을 가져다 주려면 거짓말을 해야 할까요? 그때 타오른 종이에 적힌 말이 떠올랐습니다. 너의 앞에 시험과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지니. 설마 이게 다 시험일까? 소양이는 구미호를 똑바로 노려보았습니다.
저는 서방님을 사랑합니다. 그것도 무지하게 사랑합니다. 그러니 여기까지 온 것이지요. 그러자 구미호는 잔뜩 삐친 얼굴을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결국 소양이는 늪으로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늪으로 분명히 빠진 소양이가 멀쩡히 숲속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소양이는 자신감을 가지고 다시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다 돌아오면서 넘어온 고개에 거의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그 구미호가 기다리고 있었지요. 저 고개를 넘어서면 너는 모든 기억을 잃을 게야.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저기가 바로 망각의 고개란다. 저기를 넘으면 네가 그토록 사랑하는 서방님을 잃어버린다는 거지. 그래도 그 구슬을 가지고 돌아갈 테냐? 소양이는 다시 불안에 떨었습니다. 분명히 두려울 것이야. 늑대로 변한 남자 구하겠다고 네 기억까지 잃어서야 되겠느냐? 네가 그토록 사랑하는 서방님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언니까지 모두 알아보지 못하게 될 게야. 그러니 어서 그 구슬을 돌려주고 떠나거라. 하지만 소양이는 묵묵히 고개를 넘었습니다. 구미호가 난리를 쳐도 막을 수 없었지요. 그렇게 고개를 넘은 소양이는 진짜로 기억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내가 왜 여기에 있는 거야? 소양이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멀뚱히 걷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크게 다친 것이었지요. 그리고 한참 꿈을 꾸었습니다. 부인, 왜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것이오? 소양이가 서방님과 함께 방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누구시죠? 벌써 나를 잊은 게요? 부인의 서방이 아니오. 그러자 소양이는 절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방님. 이제야 날 기억하시겠소. 소양이는 바로 서방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부인도 참. 왜 굳이 고생을 사서 하는 게요? 이제 그만하셔도 된다오. 저주가 다 풀렸소. 그것이 사실입니까? 밖을 보시오. 대낮이지 않소. 정말 대낮이었습니다. 환한 대낮에 보는 서방님의 용모는 더 수려하였습니다. 이제 그딴 거 내려놓고 나와 함께 나갑시다. 소양이의 품에는 바로 구미호의 구슬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내려놓으라고요? 그렇소. 나는 이미 저주가 풀렸는데 그딴 것이 뭐가 필요하겠소. 그러니 그만 내려놓고 나하고 나갑시다. 소양이는 서방님이 말한 대로 구슬을 내려놓으려다가 불타는 종이가 떠올랐습니다. 이것이 모두 시험과 시련이었지요. 저는 이 구슬을 꼭 가지고 가야 합니다. 방금 뭐라고 하였소, 부인? 나는 이렇게 저주가 풀렸다니까. 서방님이 갑자기 화를 내니 소양이는 기겁하였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소양이가 있는 곳은 방이 아니라 숲속이었지요. 모든 것이 구미호가 만들어낸 환상이었습니다. 기억을 잃었다가 돌아온 건 소양이의 간절한 사랑 덕분이었습니다. 소양이는 진이 다 빠졌답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 서방님이 있는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그러다 결국 쓰러지고 말았지요. 소양이는 깨어나자마자 바로 서방님부터 찾았습니다. 옆에는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요. 아이고 아가야. 이제야 깨어났구나. 서방님은 제가 가져온 구슬은 어디 있습니까? 소양이는 바로 구슬을 탕에 넣어 끓였지요. 구슬이 탕에 녹는 모습은 보기만 해도 신기하였습니다. 그렇게 탕을 먹은 서방님은 정말 저주가 풀렸습니다. 서방님은 대낮에 밖으로 나가 마음껏 따스한 햇빛을 받았지요. 소양이와 서방님은 다시 성대한 혼인식을 올렸습니다. 시아버지도 소식을 듣고 건강을 되찾으셨지요. 시어머니 역시 소양이의 지극한 사랑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답니다. 혼인식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시아버지는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모든 보상을 하기로 하였지요. 서책을 집필할 때 도와줬던 산골 농부들과 무녀들, 떠돌이 노인들의 후손들에게도 아낌없이 지원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신방에는 모란처럼 뜨거운 사랑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부인을 제대로 안을 수 있겠구려. 서방님. 오늘 밤은 잠시 참아주셔요. 왜 그러는 거요, 부인? 내가 잘못한 것이라도 있어?
그것이 아니라 내일 대낮에 절 안아주셔요. 서방님은 다음 날 아침에 따스한 햇빛을 받으며 소영이를 안았답니다. 오고지에라는 말이 있지요.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의 집 지붕에 있는 까마귀도 사랑스럽게 보인다는 뜻입니다. 소양이의 간절한 사랑으로 오늘의 백세야담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세야담 5번째 이야기였습니다. 백세야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끝내려고 했는데 소양이 할 말이 있다고 하네요. 저와 서방님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계속 지켜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세요. 애정이 담긴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야담과 옛날 이야기 가득한 백세야담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재밌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가득하니 많이 기대해주세요.